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기어도 담배 강원파더입니다. 네, 오늘은요 G90, G19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세단의 큰형님, 한국의 세단의 자존심, 1대장, 가장 비싸고 가장 모든 기술력이 여기 다 담겨져 나온 대형 세단, 그리고 드디어 제네시스 두 줄 아이덴티티 요 두 녀석을 이렇게 장착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90 디자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이 플래그십 세단,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회장님 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의전 차량, 사단장, 연대장, 아무튼 육군 참모총장급 되는 정도의 이제 차량이죠. 이상하게 군인들도 거의 이제 대장들도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가 있잖아요. 그 스타급에 맞게끔 차량이 또 제공이 되고 의전이 되니까 이상하게 또 국산차의 어떤 그 급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럼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을 낼 건 아니니까 하이라이트 밑으로 한번 살짝 살포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짝 그 플래그십 세단, 대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렇게 좀 오래된 듯한 느낌보단 좀 젊은 감각, 그런 감각을 조금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조차도 요즘에 최대한 깔끔한 디자인, 여백임이라고 하죠, 제네시스. 그래서 약간은 예전의 앤틱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최첨단의 기능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깔끔한 버튼의 배치, 레이아웃들. 전면부도요, 덩치 큰 세단만을 지향하는 건 아니고, 조금 젊어지고 싶다, 우리도. 우린 항상 회장님만 타니?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옆에 계신 이 모델분의 신발도 좀 젊고, 바지통도 약간 최신의 어떤 그 핫한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바지통과 그 밑단 조임? 어쨌든 그런 스타일이네요. 여기 보니까 헤드라이트 부분이 약간 반짝반짝 이렇게 그 안에 또 큐브 같이 네모네모가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엔 또 센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간 걸로 보이죠? 자세히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또 여기 또 젊은 여성분이 또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과거에는 보통 이렇게 세단 하면은 회장님이 뒤에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사람보다는 어떤 이 자동차만 일단 나왔습니다. 등장해서 무슨 굉장히 웅장한 궁전 같은 데서 찍었는데, 그것보다는 역동적인 우아함, 뒤에도 굉장히 암벽도 많고, 이런 거 타고 이렇게 캠핑도 갈 수 있다, 그렇게까지 좀 저는 확대 해석 한번 해볼게요. 크레스트 그릴과 날렵한 두 줄 램프, 날렵한 이 두 줄 램프로 조금 굉장히 젊은, 좀 최신의 느낌을 좀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 쏘이네요. 파라볼릭 라인, 측면부와 당당하고 안정감. 요 갈색도 아닌 자주색도 아닌 요 톤의 이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네요, 저도. 전면 디자인은 굉장히 얇게, 두께를 80% 가까이 줄여 요 엠블럼을 굉장히 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좀 더 날렵한 느낌. 대형 세단 하면 이만하고 우락부락한 어떤 각그랜저의 느낌이 아니라, 얘는 G90 플래그십 대형 세단이지만 날렵하게 한번, 빠릿빠릿하게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드와 팬더, 후드와 팬더를 하나로 연결을 했네요. 이 앞부분 자체가 이 원피스인가 봐요, 원피스. 그렇게 해서 깔끔한 디자인을 더 추구했다. 후면부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회장님의 차의 이미지를 어떻게 좀 벗어나고 싶다. 두 줄 라인이 여기도 들어가서 콤비 램프, 트렁크를 따라서 이렇게 두 줄 라인을 또 쫙 그었죠. 근데 또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데, 이 가운데 이 레터링 제네시스를 쓰면서 조금 디자인에 포인트도 주고, 너무 심심하지 않게끔 디자인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요. 옆에도 보면 굉장히 길죠. 측면부 디자인은, 측면부는 후드에서 적용된 창문 하단부를 따라 트렁크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파라볼릭 라인과 휠을 감싸고 있는 팬더의 이렇게 어렵니? 두 줄 헤드램프는요, 하향등 렌즈와 주간 주행등 렌즈, 또 상향등 렌즈를 교차 배열해서 제네시스가 선보이는 가장 얇은 두께의 두 줄 디자인을 구현합니다. 하향등도 있고 주간 주행등도 있고 또 상향등도 있는데, 그걸 깔끔하게 이 두 줄 라인에 소소소소소소 교차로 배열한 것 같아요. 적절하게 나누어서 배열을 해서, 사실 요즘에 보면 데일라이트이 이렇게 하나 더 추가가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얘는 전통성 있는 깔끔함을 추구한다. 여백개미, 제네시스 여백이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트 그릴도 보면은 파나 G 매트릭스 패턴을 엇갈리게 두 층으로 입체적으로 쌓아 올린 레어드 아키텍처가 적용돼 고급감을 한층 더 높였다. 아, 두 층이구나. 안에 또 십자가가 있네요. 엇갈리게 두 층으로 입체적으로 쌓아 올렸어. 이것도 또 어떻게든 고급감을 적용한 거죠. 사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지? 하지만 얘는 뭐 돈을 막 써야 돼. 왜? 비싸게 파는 그런 친구잖아요. 일대장. 윈도우 라인 보면 요 조금 특이한 게 포물선 형태 윈도우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쪽 있죠, 요쪽. 요것도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보통 여기는 그냥 철판부인데 여기도 이렇게 창문을 달아서 개방감, 와, 쫙 보이게. 회장님이 자꾸 회장님을 태우면 안 되는데 어쨌든 뒤에 탄 사람이 시야가 좋아. 뭐 회장님과 타셔도 시야가 좋으니까 김기사 이 차 좋구만, 뭐 이렇게 되겠죠. 20인치 휠, 뭐 미슐린 타이어. 운전석 공간은 제네시스 실내 디자인의 철학, 여백개미. 근데 솔직히 이 철학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깔끔하면서 버튼들이 이렇게 다 몰려 있어서 정리정돈된 느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몰려 있다 보니까 버튼들의 크기가 좀 누르는 거는 좀 누른다거나 버튼을 찾을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장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공간 디자인 딱 보시면 실내 전면부는 슬림한 송풍구가 길게 이어져 있으며 그 위로 소재와 색상을 달리해 떠있는 듯한 플로팅 날개 형상의 조용히 눈길을 띕니다. 야, 이게 정말 신기하네요. 아니, 여기 보면 이 계기판 쪽에 날개처럼 뭔가 정말 조각 같은 느낌이 있죠. 조형미가 진짜 눈에 띕니다. 그만큼 여기는 어떻게든 고급스럽고 특별함을 좀 제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새롭고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버튼일까요?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연결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RC 날개 형상 조형과 함께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이게 그 V60에서부터 적용된 게 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IC가 뭐냐면요. 여기 이제 계기판과 여기 보면 중앙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이 디스플레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보통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독립되었어요. 아무래도 얘는 안전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꺼지거나 뭐 이상이 생기면 안 되고, 얘는 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다양한 기능이 좀 최첨단 기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서 그 전에 좀 사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젠 이게 좀 하나로 통합적으로, 그래서 여기 그래픽도 이렇게 이어져서 뭐 그래픽도 화려하게 두 개를 다 써서 나오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여기서 필요한 기능을 이 화면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내비게이션, 뭐 날씨 정보라든가 뭐 음악 정보라든가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도 얘는 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각각의 AP는 또 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 칩이죠. 그러면서도 통합이 잘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어느 정도 통합을 조금씩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안전하게 통합한다. 아무래도 약간 조금은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일단 차근차근히 안전성 있게 가보도록 하겠다. 전자식 변속 조작계 다이얼 타입이네요. 요거는 이렇게 좀 GV60처럼 막 돌아가고 막 이러면 정신없죠. 회장님 탔는데 막 앞에 막 돌아가고 막 시동 켰는데 막 저건 뭔가 김기사 저기 저 촐싹 맞은 저건 뭔가, 그러면 이거는 새로 나온 그 기어 이거 크리스탈 기어봉입니다. 회장님한테 좀 한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옛날 점잖게 딱 옛날 그 잿더리 모양 같기도 한데, 유리 잿더리. 여기는 이 또 돌리는 게 이 다이얼 타입 집중 조작계가 옆에 또 다이얼이 있죠. 여기도 다이얼이 있고 두 개가 다이얼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뭐 다른 거 CCP 쪽 조작하려다가 변속계를 조작하면 큰일 나니까 이 질감을 다르게 해서 좀 구분을 두었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전자식 변속 조작계는 후진 기어, R단 최초 및 반복 조작 시 햅틱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준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없게끔 만들었다. 이거는 시트는 이렇게 퀼팅 디자인을 이렇게 했다. 딱 봐도 공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디자인입니다. 실내 디자인. 자, 이제 그러면은 안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사양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인데 정말 이쁘네요. 능동 안전 기반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비롯 차량 내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직접식 그립 감지 시스템? 이거 뭐지? 손이 스티어링 휠의 표면에 닿았을 때 전류로 그립을 판단합니다. 휠을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 일부 경고음을 쉽게 해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선 유지 보조 사용하면서 앞차선 간격 유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좀 이제 가볍게 잡고 앞만을 주시하면서 가게 되는데 핸들을 너무 안 쥔 것 같으면 계속 경고등이 울립니다. 핸들을 잡으세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살짝씩 좀 잡아주고 어떤 영상 보면 테슬라였나요? 자꾸 핸들 이렇게 또 가야 되니까 귀찮은 사람들이 거기다 핸들에다 막 무거운 물통을 껴놓고서는 마치 핸들에 어떤 무게를 조금 주어가지고 핸들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게끔 하는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그건.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핸들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살짝 터치만 해도 잡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했다. 요거는 세게 맞게 안 해도 터치만으로 충분히 나는 지금 안전하게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세련되게 다가가보자, 편리하게. 그런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기본적으로 들어갔겠죠.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간격 유지해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곡선로에서도 차로 중앙을 유지하고 차로 변경까지 보조하는 기능이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내비게이션을 또 기반으로 해서 그거와 연동해서 또 곡선에선 자동으로 감속하고 통과 시 원래 속도로 또 복귀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도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 안전한 주행을 돕는데 요건 한번 실제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실제 사람만큼은 그렇게 빠릿빠릿하게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실 좀 애매한 게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설정은 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한번 사고 나면 크게 사고 났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보수적으로 세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보다는 좀 느릴 수밖에 없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위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승객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보호합니다. 타인의 안전, 지나가는 횡단보도에 건너가는 그런 보행자도 충분히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그런 자동차다. 제네시스 G90. 그래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도 있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도 당연히 있고요. 옆에 차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도 해주고 자동으로 차량도 제어해줘서 내가 막 가려고 할 때 아우 가면 안 돼 이렇게 핸들도 자동으로 꺾어주고 차로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 등 스위치를 움직이면 해당 방향 후측박 영상을 이렇게 계기판에다가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버튼이 달려있네요. 아까 거기에 이거 무슨 버튼이지? 궁금하네. 이거 좀 찾아보겠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뭐 당연히 들어가고요. 차로 유지 보조도 딱 있어서 중앙을 유지해서 차로의 중앙을 유지해서 갈 수 있도록. 지능형 헤드램프도 요즘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차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반대편 마주오는 차량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서 좀 더 모두가 편안한 운전을 지향한다. 별도로 헤드램프를 조작할 필요가 없네요. 시골길 같은 데 주행할 때 있잖아요. 아주 어두운 곳. 자기가 알아서 상향등도 켜고 하향등도 켜고. 예전에 이제 너무 어두운 데는 저희가 이제 조금 수동 조작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지 탐험할 때 좋겠네요. 다양한 주차 여건 및 주행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진증에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도 보내주고 또 그런데도 계속 막 가려고 하면은 스탑! 자동으로 멈춰준다. 후진 가이드 램프가 딱 있어서 후진 시에 이 가이드 조명을 따라서 보행자와 주변 차량에게 차량의 후진 의도까지 전달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배려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겁니다. 요거 있으면 조금 고급차 아닙니까? 요즘에 요거는 좀 많이 없잖아요. 후진 가이드 램프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있습니다. 광각 카메라 기반 주차 및 사선 주차 포함. 광각 카메라를 통해서 아마 그 모니터를 통해서 차선을 인식해서 차량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주차 및 출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주차선을 인식해서 즉각 주차, 또 어려운 평행 주차, 또 사선 주차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옆에 차량이 너무 가까우면 또 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라는 그런 글을 본 것 같아서, 실제로 사람이 못 들어갈 때 내가 좀 쓰고 싶은데 차량이 이제 너무 가까이 있어, 옆에 차량. 근데 내가 못 들어가는데 또 옆에 차량이 가까이 있으니까 또 작동은 안 돼.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전 또 모르겠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주차 시도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안전하차 보조, 뭐 정차 후 탑승자가 내렸을 때 도어를 열 때 후층방에 접근하는 차량을 인식해서 경고해주고, 전자식 차일드락을 잠금 상태로 유지해 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해서, 예전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차 또는 출차 시 주변 보행자나 물체와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해주고, 그래도 계속 가려고 하면 자동으로 제동. 에어백은 10개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보조석 이 가운데도 이렇게 에어백이 하나 펼쳐질 수 있도록 전복 대응 커튼 에어백도 탑승자를 보호해 주네요.